의지력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의지력? 의지력은 무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가한다는 거죠. 자제력? 그 자제력도 쌓아놓으면 자제력이 높아질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책의 저자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이 책의 저자는 웬디 우드라는 사람이고요. 웬디 우드는 인간행동 전문가인데 심리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간행동을 관찰하고 탐구한 과학자로 유명한 학자라고 합니다. 딱 그 소개부터 습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심리학, 뇌과학, 경영학 등 많은 학문을 통해서 습관 설계를 하는 방법을 도출했다고 해요. 흔히 주변에서 습관 만들기, 습관 바꾸기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공부와 연구를 한 학자들이 습관에서 연구한 만큼 습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나의 행동을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웬디 우드라는 이 책의 저자는요, 인간 행동 전문가예요. 근데 심리학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간 행동을 관찰하고 탐구한 과학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소개부터 되게 기대되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요, 오늘 습관을 만들 때 흔히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년부터 어떤 습관을 만들 거야, 이거를 할 거야, 저거를 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다짐은 항상 무너지고 맨날 반복되고 그러는 걸까요? 습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씩 그 해답과 그리고 방법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번 달을 시작하면서 아니면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거, 그리고 습관을 바꾸고자 했던 거, 행동을 변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실천이 되셨나요? 안 되셨다면 왜 안 되셨어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이유로 나 스스로에게 변명을 만들었던 그 이유를 아주 꼬집어 드릴 거예요. 그 모습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다짐을 시작할 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딱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은 그냥 시작이다.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다짐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책에 의하면 미국인들 중에 4분의 3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인을 의지력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의지력? 그것은 무엇이고 왜 다들 의지력 존재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변하려고 의지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다짐은 맨날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그쵸? 왜 시작과 그리고 지속을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는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의지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우리가 다짐하고 의지력을 불태우는 것만 모아도 우리는 사실 못할 게 없잖아요. 매년 다짐하고 매달 다짐하고 매주 다짐하는 그 의지력만 모아도 진짜 나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지력은 무한하지가 않다는 것. 우리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가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열정을 불태우고 헬스장 가자, 이렇게 우리는 다짐을 하고는 해요. 근데 다음날 무너지고 또 가려고 할 때마다 가자,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다짐으로 만든다면 그 다짐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 의지력을 매번 써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진이 빠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이 빠지고 힘이 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이씨, 오늘 귀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좌절하고 그냥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자제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제력? 그 자제력도 쌓아놓으면 자제력이 높아질까요? 자제력이라는 것은 습관의 형성과 파괴를 거치면서 더 잘 작동한다고 해요. 자제력이라는 것은 무작정, 안 돼, 그리고 인내심, 금욕 이런 거를 거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행동 패턴을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할 때 우리가 자제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먹는 걸로 유혹이 있을 때 이것만 먹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먹자.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반복하고 다시 외치고 이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제력과 의지력은 쌓이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행동 패턴, 그것이 우리의 자제력을 통제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일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하는 대부분의 많은 행동들은 의지력이라고 부르는 의식적 자아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비의식적 자아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의 주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식적 자아. 의식적 자아를 쉽게 얘기하면 시간, 환경, 상황 이렇게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오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 어떤 규칙도 없이 계속해서 다짐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맨 처음에 고민해서 그걸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열의를 불태워서 또 다짐하고 다짐하면 그 열정으로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노력의 반복이 고통으로 변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유혹들이 나를 몰아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고 이게 반복이 되게끔 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의식적 자아가 주체가 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방법이 곧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 자아는 고민, 결정, 다짐, 고통 이런 감정들이 매 순간 나를 지배하고 결정과 다짐이라는 의지력이 침투가 되어 있는 건데 비의식적 자아는 즉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을 자동화한다는 건데요. 자동화라는 게 뭐죠? 맞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작동을 시키면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동을 자동화시켜야 한다는 건데 그 방법을 실행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자동화처럼 움직일 때 우리는 습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대입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고 화장실에 가서 칫솔에 치약을 짜서 양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차한테 가서 문을 열고 시트에 앉아서 시동을 겁니다. 네, 자동화 시스템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의식적 자아와 비의식적 자아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의식적 자아는 시간, 공간, 환경이 일정치 않게 다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비의식적 자아가 주체가 돼서 행동하는 거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의 습관은 다 비의식적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자동화가 되게끔 만들려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행동을 반복하라는 거죠. 그것이 지속되면 생각하지 않는 비의식적 자아가 주체가 돼서 습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운동도 될 수도 있고 명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식습관이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반복해라. 이 반복과 익숙함은 결국 우리에게 위대함으로 보답해준다고 해요. 또한 이런 반복은 인간의 욕망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동화 시스템으로 내 행동 변화를 이끈다면 또 다른 작은 욕구가 촉발되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내 행동이 움직이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또 다른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또 다른 욕구가 촉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나를 보면 나를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자존감과도 연결되겠죠.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자주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하루하루에 대해서 뒤돌아봤을 때 실망하는 점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라도 하듯이 책의 311페이지에서 보면요. 습관적으로 행동만 해도 불안감이 줄어든다. 그리고 경험하는 대상과의 일치감이나 이해도도 높아진다. 매일 거의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답했던 사람들은 매 순간 인생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반복되는 삶,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들을 재미없고 의미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습관들이 하루하루 반복이 되면은 조금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느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내가 만든 이런 질서 있는 삶이 주는 거는 충만한 만족감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내 삶에서 그게 질을 향상해 주었을 때 내 삶은 더 풍부하고 만족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은 그 습관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부터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이 반복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더 풍족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건가요? 오늘도 라리의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